여기 일본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온 독일 여성이 있는데요. 독일 여성은 한국에 오자마자 충격을 받아 숙소에서 소리내어 펑펑 울고 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고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한 금융 중심지로 국제 금융 및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변호사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제가 근무하는 로펌은 세계적인 로펌으로 베를린,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여러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어요. 그만큼 글로벌 기업 고객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본사나 지사를 방문하는 일이 많고 최신 법률 동향이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법률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독일보다는 해외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국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얻어낸 저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힘들기도 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집에 오면 쓰러져 잠들 때도 있지만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게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의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저의 일을 존중해주며 해외 출장이 많은 것도 항상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고 서로의 부모님과 친구들까지도 전부 아는 사이죠. 다른 커플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애틋했고 저의 직업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친구들도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요. 작년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서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프로포즈를 받은 후 우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제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이었어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정보다 일찍 끝났고 복잡한 문제였는데 성공적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해서 기분이 좋았죠. 저는 항상 저를 챙겨준 남자친구가 고마워서 남자친구가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길었던 출장으로 피곤했지만 마트에 들려서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남자친구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남자친구는 회사에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즐겨 신는 신발과 여성의 신발이 같이 있었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조용히 침실 쪽으로 걸어갔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짐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여성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던 여성은 저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라였죠.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친구였어요. 제 남자친구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 주었고 우리의 사이를 굉장히 축복하며 제 행복을 항상 빌어주었던 친구였죠. 심지어 제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사라를 알고 있었고 저와 사라의 우정이 멋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라와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다니 저는 정신이 아늑해졌어요. 남자친구와 사라는 저를 보고 당황하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오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버렸고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와 사라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남자친구는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았죠. 파혼 통보 후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비참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무시하며 일에만 전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었나 봐요. 중요한 업무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휴가를 내고 머리를 비우러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로펌은 매년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올해는 한 번도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2주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방문할지 고민했죠. 주변 유럽 국가들은 남자친구와 사라와 여러 번 여행을 하기도 해서 유럽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예전부터 방문하고 싶었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시아 국가 중 여행지로는 일본이 유명했고 주변 여러 친구들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예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시아 국가는 나라의 이름과 위치만 알고 있었고 정확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급하게 찾아보게 되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한국과 일본을 둘 다 방문할까도 고민했지만 여행보다는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는 목적이 강했고 여행지를 알아보기도 피곤해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두 개의 도시만 천천히 둘러보기로 결정했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유럽과 다른 느낌이라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쿄는 저와 너무 맞지 않았어요. 어딜 가도 수많은 사람으로 정신없었고 지하철은 너무 복잡한데 환승하기도 정말 어려웠어요. 영어 안내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계속해서 길을 헤매다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걸면 당황해하며 저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제가 실수했던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일본의 음식 문화를 잘 모르고 온 것이 잘못이었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육류와 소세지 햄 등을 많이 먹고 생선과 해산물, 특히 날것은 잘 먹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스시나 사시미 같은 날것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았죠. 가끔 해외 출장을 가서 튀긴 오징어나 구운 생선 등을 먹었을 때도 제 입맛에는 약간 비리다는 느낌이 있어서 해산물류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 중 구글에서 유명한 음식은 스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도전해보려고 스시집에 들어가서 주문해봤는데 날것 특유의 질감이 익숙하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다른 맛집을 찾았고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라멘, 우동, 쿠시카츠, 돈카츠, 오코노미야끼, 교자 등을 찾아서 맛보았죠. 하지만 그 음식들도 기름진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계속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죠. 도저히 도쿄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고 급하게 숙소를 예약해서 오사카로 이동했어요. 오사카는 도쿄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도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급하게 열차와 에어비앤비 숙소를 추가로 예약했는데 오사카에서 조금 헤매는 바람에 숙소에 밤 10시 반쯤 도착하게 되었죠. 숙소는 10시까지 입실을 해야 했는데 제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중간에 연락을 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예약한 에어비앤비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아무리 연락해도 답변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에어비앤비로 문의했지만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죠. 예약한 에어비앤비를 포기하고 주변 호텔을 찾아보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새벽 1시가 넘어서 호텔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연락이 닿았고 중국인이 에어비앤비의 주인이지만 열쇠를 건네주는 일본인 직원은 10시에 퇴근해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가 분명 9시 반쯤 연락해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답변도 없었던 것이 기분이 안 좋았지만 시간을 어긴 게 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생각했어요.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내 실수고 멀리 일본까지 왔으니 즐겁게 여행하자는 마음에 오사카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녀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에어비앤비에 입실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오사카도 도쿄와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은 없어 보여서 실망했죠. 안 좋았던 감정을 지우고 머리를 식히고 싶은 마음에 일본까지 여행 온 건데 여행이 즐겁지가 않으니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만 계속 먹어서 속도 불편했어요. 오히려 독일에 있을 때보다 기분이 더 울적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괜히 일본까지 여행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휴가를 내어서 독일에서 먼 아시아까지 시간 내서 온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죠. 숙소에 누워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숙소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검색하는데 한국의 서울은 도심이라 도쿄나 오사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심은 질려서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의 숙소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우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돌담에 스파가 구비되어 있고 사진으로만 봐도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숙소였는데 숙소 안에서 바다만 바라보아도 휴식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었지만 제주도도 섬이라 일본처럼 해산물 음식만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었죠. 고민은 길지 않았고 저는 제주도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음식의 걱정보다 제가 사진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직항으로 제주까지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야자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먼저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혼자서 여행 온 데다 한국의 제주도라는 곳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무작정 우도라는 곳의 숙소에 반해서 온 것이라 도착하자마자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주공항을 지나가는 한국인 커플에게 공항에서 가까운 식당 중에 해산물을 팔지 않는 음식점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놀랬어요. 제가 붙잡은 한국인 커플은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고사리 육개장과 돈베고기 국수, 흑돼지, 몽국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며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게다가 그 커플도 고사리 육개장을 먹을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혹시 고사리 육개장을 먹을 생각이면 저를 식당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본과 다르게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좋았는데 너무 친절한 한국인 커플을 만나서 제주도의 첫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 커플은 공항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렌터카를 빌렸다고 말했고 함께 렌터카를 타고 고사리 육개장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처음 보는 고사리 육개장이라는 음식은 따뜻하고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다양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국물은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가득했죠. 일본에서 계속 느끼한 음식을 먹다가 고사리 육개장을 먹으니 더부룩한 속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커플에게 맛있는 것을 추천해주고 식당까지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들의 숙소가 성산 일출봉 쪽이라며 저를 우도 선착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주도에 가볼 만한 관광지들과 여러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죠. 혼자 여행 와서 처음 느끼는 따뜻함에 한국인 커플과 헤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 독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예약했던 숙소는 사진에서 본 것 이상으로 환상적이었어요.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화단과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었고 원하면 바베큐나 장작을 피울 수도 있다고 했죠. 게다가 야외에 자쿠지까지 구비되어 있는데 야외 자쿠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스파를 하면 굉장히 힐링될 것 같아 보였죠. 거실에는 밖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당이 한 폭의 그림 같고 마음을 정화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테이블에는 우도의 간식들이 선물로 놓여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물과 우롱차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침구도 너무 깔끔하고 숙소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도의 숙소는 도어락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 열쇠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숙소 근처 가까운 흑돼지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물어보았는데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외국인인 제가 혼자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지 식당까지 스쿠터로 태워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친절한가요? 식당에 데려다 주실 때도 길 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운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숙소 사장님이 데려다 주신 흑돼지 식당을 방문했고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며 흑돼지 2인분을 주문했는데 고기가 너무 고소하고 쫀득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함께 나오는 쌈과 파채, 김치, 콩나물 무침, 샐러드, 양념들이 고기의 느끼함도 확 잡아주었죠. 파혼 이후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오랜 시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 제주도에 와서 고사리 육개장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흑돼지 오겹살도 혼자서 2인분이나 먹고 말았죠. 오랜만에 제대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른 저녁을 먹고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며 숙소로 걸어갔어요. 우도는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죠. 특히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붉게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숙소마당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꺽꺽 소리내며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내서 울어본 건 굉장히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을 거예요. 소리내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걸어서 우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자쿠지에서 노을 보며 스파도 즐기고 장작을 켜서 불멍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도에서 2박을 하고 하루는 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예약해서 짐을 맡긴 후 한국인 커플이 추천한 함덕해수욕장과 애월에 있는 카페도 방문하고 갈치조림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갈치조림이란 음식은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인분을 주문해야 돼서 잠시 고민했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에 주문했어요. 갈치조림은 양념이 매콤달콤하고 생선이 들어가도 비리지 않고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갈치조림에 들어간 무는 정말 달큰하니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아쉬운 건 2인분은 혼자 먹기에 양이 너무 많은 점이었어요. 열심히 먹었지만 다 먹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남겨야 했죠. 해산물을 싫어하는 제가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독일에 돌아온 뒤에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맛있었거든요. 제주도는 만났던 사람도 풍경도 음식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이런 멋진 곳을 3박 4일밖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웠죠.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채 독일로 돌아갔고 용기를 내서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 통보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다행히 부모님도 크게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꽉 안아주시며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지금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부모님께 제가 경험한 제주도라는 곳도 보여드리고 한국의 다양한 여행지를 관광시켜드리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서 어디를 여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서울은 도심이라 굉장히 복잡하겠죠? 도쿄와 오사카에서 힘들었던 기억에 서울을 관광할지는 아직 고민이네요. 사연 보내주신 안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극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부모님 모시고 한국에 오신다니 너무 반갑네요. 이번에 한국에 오시면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